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임병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을 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쉽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행정법이 아주 빠른 시간에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이 행정법이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합격을 위한 효자 과목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법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하에서 필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제가 행정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된다거나 내가 의지가 조금씩 꺾여가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강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준비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그동안 닦았던 실력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표현을 해서 많은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제 기본일 거예요. 기본.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실 게 있어요. 생각을. 시험장에 가시면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 5과목을 푸셔야 돼요. 5과목을. 뭐 필수 과목이 3과목이 있고 이제 전공 과목이 다 2과목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 5과목이 20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100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문제의 사지선다기 때문에 토탈 지문으로 또는 문항으로 따지게 되면 400문항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이 400문항 중에서 정답을 찾으셔가지고 고득점을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준비가 됐겠지만 필기를 합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시간 준비를 했다더라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문항 중에 이 정답을 최대한 잘 찾아내게끔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400문항을 주어진 시간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100분 내에 문제를 보고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당 주어진 시간이 1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0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행정법 한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5과목을 다 푸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시험장에 딱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시간.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제일 큰 애로사항이 한 문제나 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에 고민을 하시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쫓기게. 그리고 쫓기다 보면 몇 문제를 못 풀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걸 최대한 실력 발휘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결국 이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력이죠, 실력.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량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를 다 하지를 못한다면 합격은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하실 때 결국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합격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각인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방금 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두실 게 있어요. 생각을 해두실 게. 이게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제가 이제 기존을 국가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을 우리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가보시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 이제 볼 게 하나 있는데, 행정직을 중심으로 전국 일반을 보시면 456명 선발에 출원자가 42,828명입니다. 42,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응시자는 32,000명 정도. 10,000명이 원서만 내고 끝났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겠죠. 합격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필기 합격 인원이 528명인데 이게 이제 면접까지 가시면 이제 456명이 합격하는 것이죠. 자, 91점입니다. 5과목의 필기 합격선이 91점, 평균 91점. 이게 제가 보면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5과목을 평균 91점을 맞아야 필기를 합격한 거예요. 필기를. 그 인원수가 32,000명 중에서 이 500명 정도의 인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지역 일반, 이 전국 일반이 아니라 지역 일반으로 보시면 선발 인원 233명인데 14,000명 정도입니다. 출원을 했고 10,000명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쭉 보시면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1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뭐 90점도 있고 가장 낮은 점수대가 85점입니다. 85점. 지역 일반이. 나머지는 그 사이에 전부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문제당 1분 정도 배정을 해서 100분 안에 문제를 풀어서 이 점수대를 맞으셔야 필기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필기를.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는 분들이 있고 준비가 되면 이 점수는 맞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리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점수를 못 맞은 사람들이 더 많구나. 그러면 나는 충분히 제대로 계획하에 준비를 하게 되면 이 점수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지금 겁을 주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 점수대 정도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 점수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점수대를 주어진 시간 내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필기 컷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작정 공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점수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준비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돼요? 2가지 키포인트.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점수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수를 국가직만 그러냐? 지방직도 사실은 비슷해요. 여기서 몇 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조정 점수제가 없어졌고 전부 다 균등한 점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점이, 그렇다면 이 점수대는 앞으로도 비슷하게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필기 컷입니다. 필기 컷. 자, 하나 더. 이제 올해 통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2022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21년도까지의 통계를 이제 보면 국가직을 기준으로 이게 전체 필기 합격자가 지금 7,513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연도별로 출원자나 응시자의 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뿐만 아니라 모집 공고를 할 때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기 합격자입니다. 7,500명 정도가 필기 합격자. 이 중에 이제 최종 합격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2021년도에 시험을 본 응시자가 15만 6,311명. 자, 15만 명입니다. 응시자가 15만 명. 물론 이제 이 중에 이제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확 줄 거예요. 뭐 3만 5천에서 4만 명 수준. 이 정도가 행정직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이 꽈락자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게 6만 7천 명이 넘어요. 꽈락자. 그래서 꽈락이라는 것은 한 과목이 40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꽈락률이 43.2%입니다. 이게 21년도입니다. 자, 20년도에는 응시자가 조금 적었네요. 13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이 중에 꽈락자가 여기도 절반 정도 됩니다. 5만 8천 명 수준입니다. 꽈락률이 44.6% 이렇게. 자, 2019년도에는 15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여기는 꽈락자 비슷하죠. 이 비율이 7만 2천 명. 47%. 대략 지금 이 꽈락률을 보시게 되면 응시자의 5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 꽈락이에요. 꽈락.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분들 중에서는 일단 올해 한번 시험장을 한번 분위기를 보자. 이렇게 아주 준비가 안 됐는데 시험을 응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봤지만 그 시간이에요. 시간 안에 5과목을 제대로 해결을 못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꽈락률의 원인입니다.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안에 배분을 해서 제대로 문제를 못 풀고 뭐 한두 과목 정도가 포기하돼 버렸다. 또는 뭐 절반 정도를 못 풀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결국은 실력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력 없이 합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운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로또보다 더 힘들 거예요. 로또 당첨보다. 실력이에요.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정답 맞추는 게 실력. 그리고 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어떻게 실력이 발휘될 것이며 시간 안에 자기 실력을 표현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준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막연하게 이번에 그런 걸 하지 않을 겁니다.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한 것을 잘 기억을 해서 혹시 나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무려 이 비율이 이렇게 돼요. 이 비율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걸 빼고 지금 여기를 빼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결시자입니다. 출연을 하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 이 응시자분들 중에서 43%, 44%, 47% 대략 이 정도 선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선 정도가 탈락이죠.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요 중인데, 자, 보세요. 이 필기 합격자가 7,514명이면 대략 이 정도 상위 성적 부분에 들어가야 합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개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꽈락을 빼버리고 평균 점수가 대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대다수 분들은 이쪽의 성적이 분포가 될 겁니다. 대다수 분들. 꽈락을 면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 점수가 되게 어느 정도냐면 통계를 보면 대개 이제 70점대 평균 65점에서
70점대. 이분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시험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시험에는. 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21년도 꽈락률, 20년도, 19년도 비슷하죠? 그러면 요 성적 분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약 10% 정도, 10% 내로 들어가야 되겠죠? 10% 내. 약 7%에서 5% 사이에 들어가야 필기를,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을 공부했건 2년을 공부했건 6개월을 공부했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직은 이런데 지방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해요. 지방직. 자, 이 응시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응시한 분들의 대다수가 지방직도 그대로 응시를 하세요. 그렇죠? 국가직을 상반기에 보고 한두 달 있다가 지방직을 보는데 결과는 비슷해요. 결과는. 갑자기 국가직 성적 분포가 지방직에서 확 뒤집어진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국가직 점수를 가지고 지방직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해마다 매년 반복되는 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뭐를 기억을 해야 됩니까? 국가직 이 통계를 기초로 해서 내가 준비를 해서 이 점수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그러나 시작을 했으면 결과는 나와야 될 것이고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준비.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준비하는 방법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그리고 이 방법과 계획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운으로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할 수 없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 1강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행정법과 관련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이 초기에 행정법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접하지 않았던 법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법을 잘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음 강에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